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우리 몸을 지키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서는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을 위해 병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음식 목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드시지 마세요 하고 알려주는 음식들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7가지 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안 돼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먹으면 좋을까? 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달콤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식으로 뭐 드셨어요? 혹시 과자 한두 개, 빵 한 조각, 초콜릿 이런 거 드셨나요? 달콤한 건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암세포는 당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하얀 설탕, 흰 빵, 케이크처럼 정제된 음식 말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0세이신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꼭 단팥빵을 드셨대요. 30년 습관이었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당을 줄이라고 하셨죠. 처음엔 빵 없으면 뭘 먹어? 하셨는데 며느리가 방법을 알려드렸답니다. 단호박을 쪄서 한 조각씩 냉장고에 넣어둔 거예요. 오후 3시면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서 드시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간식이야 하셨는데 일주일 드시더니 이게 더 달고 속도 편하네 하시더랍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럼 단맛이 당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 한 조각 드셔보세요. 씹으면 달콤합니다. 단호박을 쪄서 드셔보세요. 구수하고 달콤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몇 알도 좋습니다. 오늘 오후 과자 대신 사과 한 조각 드셔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맛있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튀긴 음식은 우리 세포를 상하게 하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쓴 기름은 더 그렇고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68세이십니다. 평생 직장생활 하시면서 점심은 늘 식당에서 드셨대요. 돈가스, 탕수육, 치킨, 바삭한 게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름진 음식을 줄이라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그럼 뭘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다가 식당에서 생선구이 정식을 주문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이게 맛이 있나 싶으셨는데 며칠 드시니까 속이 편하고 오후에 졸음도 안 오시더랍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됐고 체중도 5kg 빠지셨답니다. 아, 이렇게 먹는 게 맞구나 하셨대요. 일본에서는 대신 이렇게 먹습니다. 굽거나 찌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감자튀김 대신 고구마 쪄서 드세요. 돈가스 대신 생선 구워 드세요. 기름을 꼭 쓰셔야 한다면 올리브유 조금만 두르세요. 튀김 대신 찜 요리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보시겠어요? 세 번째,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입니다. 요즘 마트 가면 편하잖아요. 비닐에 쌓인 두부, 플라스틱 통에 든 반찬. 그런데 이 용기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성분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마트에서 반찬을 사오셨답니다. 플라스틱 통째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셨죠.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플라스틱 용기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머, 나도 바꿔야겠네 하셨답니다. 다음 날부터 마트에서 반찬 사오시면 집에 오자마자 유리그릇에 옮겨 담으셨어요. 처음엔 귀찮네, 설거지도 늘고 하셨는데 며칠 하시다 보니 습관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유리그릇에 담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더랍니다.
내가 제대로 먹고 있구나 하는 기분도 들고요. 일본 병원에서는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만 쓴다고 해요. 집에서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반찬 사오시면 집에서 유리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두부도 비닐째 보관하지 마시고 그릇에 물 담아 보관하세요.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수고입니다. 네 번째,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통조림, 색깔 예쁜 젤리나 음료수. 이런 음식들은 오래 보관하려고 여러 가지를 첨가합니다. 보존제, 색소, 인공 감미료. 우리 몸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최명숙 할머니 경험담입니다. 72세이신 할머니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꼭 소시지를 사두셨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TV에서 가공식품 이야기를 보시고 우리 손주들한테 이런 걸 먹였구나 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대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셨답니다. 손주들 오는 날 아침에 닭가슴살을 삶으세요. 간장, 마늘, 깨소금 넣고 조물조물 무치시는 거예요. 그걸 작은 접시에 담아서 할머니가 만든 특제 치킨이야 하고 내놓으셨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소시지는요? 했는데 먹어보더니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더랍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올 때마다 할머니 그 닭고기 만들어주세요 한답니다. 할머니는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키우는 거야 하시면서 뿌듯해 하신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런 첨가물 중 몇 가지를 아예 금지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햄 대신 살코기 삶아서 드세요. 소시지 대신 두부 부침을 드세요. 색깔 음료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 드세요. 소금, 간장, 깨소금만 있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겠어요? 다섯 번째, 라면입니다. 에이, 라면 하나쯤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암 환자분들에게 라면을 절대 안 드립니다. 왜냐면 라면 스프에 소금이 너무 많고 면을 튀길 때 쓴 기름도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광주에 사시는 정동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65세이신 할아버지는 밤에 출출하면 라면을 끓여 드셨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짠 음식 줄이세요 하셨죠. 할아버지는 라면이 그렇게 짜나? 싶으셨는데 집에 와서 라면 스프 뒷면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답니다.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대부분이더랍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라면 대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미역, 참기름, 국간장만 있으면 5분이면 끓일 수 있거든요. 처음엔 이게 라면만 하겠어 싶으셨는데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다음날 아침 얼굴도 안 붓더랍니다. 3개월 후 혈압 재러 갔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 하셨어요? 물으셨대요. 라면 생각나실 때는 이렇게 드셔보세요. 된장국에 현미밥 한 공기, 채소 듬뿍 넣은 국수, 따뜻한 미역국, 속도 편하고 몸도 가볍습니다. 다음에 라면 끓이시려다가 한 번만 멈춰보시겠어요? 여섯 번째, 붉은 고기입니다. 고기는 힘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죠. 하지만 소고기, 돼지고기를 너무 자주 드시면 대장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상철 할아버지 경험담입니다. 70세이신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답니다. 거의 매일 고기 반찬을 드셨죠. 그런데 대장 내 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제거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고기 줄이세요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고기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데 걱정하셨는데 영양사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고등어, 삼치, 두부, 달걀로 단백질 드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면서 일주일에 생선 3번, 두부 2번, 고기 12번으로 바꾸셨답니다. 놀라운 건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고기만 먹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하셨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했더니 대장이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흰살 단백질로 바꾸는 거예요. 생선 드세요. 고등어, 삼치, 가자미. 두부 드세요. 순두부찌개, 두부조림. 달걀 드세요. 계란찜, 삶은 계란.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7번째, 익히지 않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암 치료 중이시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라는 겁니다. 생낫도 생청국장처럼 날 것 그대로는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드세요. 된장은 끓여서 된장국으로, 청국장은 끓여서 청국장찌개로, 김치도 살짝 볶아서 따뜻하게 익히면 안전하고 맛도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7가지 음식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바꾸신 분들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모두 처음엔 어렵겠다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이게 더 좋네 하셨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과자 대신 사과 한 조각, 치킨 대신 생선구이, 비닐 반찬 대신 유리그릇 반찬, 라면 대신 된장국, 하루에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그게 쌓이면 1년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드시는 밥 한 끼, 물 한 잔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오늘 저녁 드실 반찬 하나만 바꿔보세요. 식탁 위에 유리그릇 하나 놓아보세요. 내일 아침 과자 대신 사과 한 조각 드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가족들에게 말씀하세요. 나 이제 이렇게 먹을 거야 하고요. 가족들이 응원해주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